사실 저는 응징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형제라든가 어떤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우리 세대예요. 그때 만델라 학교 만드실 때 그 시각적으로 많이 부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대책위원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뒤로하고 만델라 학교를 설립하게 만든 철학이나 그 원동력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인턴십을 하세요? 예. 네, 그거 잘 모르시겠는데 만델라 소년학교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남부에 소년교도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수능을 볼 나이에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정직 그 교도관 분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수용된 그 소년 수용수들이 수능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우리 같이 동료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을 만델라 소년학교라고 붙였습니다. 만델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드는 정신을 좀 표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고요. 그 학교를 만들 때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면 그냥 범죄 사실을 보면 악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렇게 몇 년씩 감옥에 가지 않아요. 강자 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강도니 강간이 뭐 이런 유해 그 나이에. 그러니까 나랏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능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소한 가치의 건조 배분이 정치라고. 왜 희소한 가치를 걔네들한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처벌하는 게 범죄에 대한 응징의 그것도 있고 응징의 효과도 있고 교화의 효과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응징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형제라든가 어떤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수용한 이상은 일단 그 사람들의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요. 그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의무 교육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그걸 만들고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전한 말은 딱 이겁니다. 이제 저한테 이런 편지를 많이 고맙다는 편지들 굉장히 나름대로 구구절절하고 감동적인 편지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제 답은 딱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가 아니고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는 거고 죄값을 치르는 거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다만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소한도로 책임지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할지 말지는 당신들의 결정에 따르는 거고 우리는 대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성적으로 이분들에게 뭐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갔었을 때는 이 교육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최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걸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정책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저는 제 책임하에 그게 맞다고 보고 진행했던 겁니다. 청년
청년청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발의하신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그 청년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소위 말하는 MZ세대, 여러분의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우리 세대예요. 저희가 20대 때 그리고 지금 뭐 교수님 20대 때, 30대 때 그때의 그 청년층의 투표율과 지금 여러분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훨씬 낮았어요. 뭔가 착시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의 청년 세대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을 정치를 통해 바꾸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거기서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룰대로라면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그 승부를 보게 되면 제가 어서 얘기했지만 20대나 30대의 저하고 지금 50 먹은 저하고 보면 20대, 30대의 제가 머리는 훨씬 좋겠지만 이 경험이라든가 그동안 쌓아온 거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었을 때는 당연히 50대에 제가 이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거를 재단하듯이 기준을 나눈다면 20대나 30대 초반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실제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비례공천 그리고 저희가 몇 군데 얘기했는데 저희가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어떤 이 공모를 받고 그 중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 청년 세대가 정치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겁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기 첫날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많이 나옵니까? 저는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올해 2024년 봄학기를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뵙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